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40페이지 2번에서 순서 배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가볍게 밑에 렉처 포인트에 적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요령들이 하나씩 정립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필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순서 배열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보고 뒤쪽에 문장 삽입 문제까지 하나 풀어볼 건데요.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 그리고 밑에 연결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많이 어색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밑에 연결이란 요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가 살짝 어렵거나 그 다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밑에 나오는 연결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필기하셨나요? 자, 먼저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 진짜로 전체 의미와 성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면서 덩어리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째 읽고 나서 대강의 순서가 감이 잡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으면서 빠르게 두 번째 읽으면서 내가 놓쳤던 단서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단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자, 그리고 명시적 단서라 함은 당연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내용적 단서라는 건 사실은 의미와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가까이 붙인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까이 붙인다라는 것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각 덩어리 중에서 포괄적인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면 상하 요 느낌으로 가져가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요. 특히 덩어리의 끝부분과 덩어리의 첫 부분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을 찾는 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 패러프레이징을 그러면 다른 표현이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인 것을 찾는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같은 의미만 찾지 말고 해석만 하려 하지 말고 무엇을 활용해 준다고? 같은 이미지인가? 그렇죠? 같은 이미지인가? 그 다음에 같은 성격인가?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같은 성격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가? 자, A라는 덩어리가 질병에 관한 이야기고 C라는 덩어리도 질병에 관한 이야기라면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카테고리, 같은 리스트로 묶을 수 있는가? 즉, 패러프레이징이라 하면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거 있죠? 여기 이제 살짝 헷갈리는 건데 요게 순서 배열에서는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대우명제가 뭔지 아시죠?
그쵸? 그래서 즉 대유명제라는 것은 앞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될 때 앞에 문장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P면 Q다. P면 Q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것과 똑같은 말은 당연히 not Q, 그 다음에 not P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대유명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보세요. 한 덩어리의 끝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덩어리의 첫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패는 게으름 때문이래. 그럼 이렇게 같이 연결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수업 들으면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안 들으면 망해. 됐죠? 자,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치 판단이 보일 때,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과 부정,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근거나 이유가 제시가 될 때 because가 생략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ny의 박스가 됐건 각 덩어리가 됐건 간에 뭔가 판단하는 표현이 보이고 나서 밑에 A, B, C 덩어리 중에 앞에 because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보이면 그렇게 붙이도록 한다. 됐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왜 이야기하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특정한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자, 맨의 박스를 읽고 나서 ABC 쫙 읽으니까 박스 다음에 B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야, 왜 B가 오는 게 맞아?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에이씨 A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A는 제끼고요. 그 C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B가 맞아요.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강인한 멘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인한 멘탈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언제 흔들리겠냐? 흔들리는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언제 흔들리는 거야? 멘탈이? 옆에 있는 새끼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쵸?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쵸? 그럼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일단 다른 시험의 영향,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겠죠. 영어가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돼요. 왜? 3교시니까 그래요. 1, 2교시 시험을 보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1, 2교시 때 집중해서 풀 거니 안 풀 거니? 풀겠죠. 설마 영어만 보려고 1, 2교시를 제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1교시 국어 열심히 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수학 최대한 열심히 풀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1교시하고 2교시의 영향을 3교시 때 영어를 보는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잘 봐도 받을 거고 못 봐도 받을 거예요. 잘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나 수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젠장 수시를 너무 낮게 쓴 것 같아. 나 정시 너무 잘 본 것 같아. 친구들이 나 싫어하면 어떠지? 그럴 리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럴 리 없어.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못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씨. 강북 청소 가야 되나? 시대 이제 가야 되나? 아니면 러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영어 시험 자체에서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죠. 듣기에서 한 3개 헷갈리고 시작해요. 아 진짜 자살. 듣기 11번, 12번 다 놓쳤어. 그냥 자살. 그 짧은 대화 응답을 다 놓쳤어. 그냥 자살. 나는 더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미 끝났대. 띵동 나와버렸어. 헷갈려. 그쵸?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서 내내 어떻게 되겠어요? 병신 같은 새끼. 아까 잘 듣지. 왜 못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집중도 안 되고 또 앞에서 몇 문제 풀었는데 진짜로 우리 모의고사 털린 것처럼 21번부터 24번까지 다 틀린 것 같아. 에이 조졌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강인한 멘탈은 어디서 나온다고?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확실한 그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강인한 멘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 다시 정리한다. 결국은 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나머지가 어색하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구성 얘기까지만 더 드릴 건데요. 몇 개인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보통 어떻게 되겠니? 상하상 그런 느낌이죠. 두 개를 다루었다면 각 덩어리가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 결론의 성격이 강한 건 뭐라 했었니? 결론의 성격이 강한 건 첫 번째는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한 거? 종합한 것이 되겠죠. 박스를 읽고 ABC를 쫙 다 읽었는데 ABC 중에 덩어리 하나가 앞의 내용을 싹 다 종합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앞의 내용을 종합했다라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잘 봐야 된다고? 소재. 다른 말로 하면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에 숫자에 주의해야 돼요. 무슨 얘기? 앞에서 박스하고 ABC를 쫙 다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컬처하고 스포츠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럼 결론도 뭐가 나오겠냐? 컬처하고 스포츠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을 종합을 할 때 무엇까지? 키워드까지 확실하게 포함이 되었는지 키워드의 숫자, 키워드가 두 개라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거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 박스를 읽고 ABC를 읽는데 어떤 한 덩어리는 완전히 나머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쵸? 즉 아예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것. 전혀 관련이 없는 것 한 가지. 나머지 덩어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적어주세요. 새로운 것을 소개한다. 무슨 얘기? 나머지 덩어리 있죠? 덩어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게 맨 마지막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것까지 마지막에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별 접근법들이 있는데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옆에 있는 새끼가 방해를 해도 1, 2교시 시험을 망쳤다 하더라도 그래도 답은 찾아가서 저 밑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것을 영어가 조금만 다시 올라와 봐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게끔 반복을 통해서 접근법들을 완전히 체화시킨다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있죠? 자, 문제는 2번하고요. 2번하고 4번. 지금 두 문제 연속해서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2번과 4번 둘 다 풀어야 돼요. 2번과 4번. 다 풀었을까요? 많이 쳤습니다. 오케이. 확신이 들었을까요?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실 그린 거. 확신이 둘 다 서긴 했는데 그 약간 뭔가 다른 거 하나 묶음이라고 했나? 스토리 어떤 거 어떤 게 연결이 되는지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자, 맞습니다. 일단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지금 그린 프로덕트의 인그리디언트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인그리디언트의 가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린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그린은 친환경적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친환경적 상품은 많은 경우에 더 높은 재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cost를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인스트림은 주류의 그 뜻인데요. 그냥 스트림을 가로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두 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는 친환경 상품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주류 상품, 즉 잘 팔리고 회사의 이윤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 건데 친환경 상품은 주류 상품의 가격보다 더 높은 재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류 상품의 재료 비용보다 친환경 상품의 재료 비용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요. 자, A를 잘 읽어보니까 일단 맨 앞에 요 they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야겠죠. 그쵸? 대명사라는 명시적인 단서가 보이니까 앞쪽에서 they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다. 자, 그러면 일단 they에 해당되는 게 B나 C에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they 같은 경우는 A에서 어디를 읽어보면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 these companies라고 나온 걸로 봐서 these 다음에 쓰이는 건 앞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they는 무엇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companies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사실 A만 읽어도 감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many의 박스 다음에 A가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B나 C 다음에 A가 나온다라는 감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A에서 이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 어퍼스트라피 D가 딱 보이죠. 근데 뒤쪽에서 push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어퍼스트라피 D는 would에서 나온 거죠. 자, 어퍼스트라피 D 같은 경우는 헤드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 완료를 만드는 헤드 PP에서 그 헤드가 될 수도 있는데 뒤쪽에 동사 원형이면 would가 줄어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보이면 헤드가 줄어 쓴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회사들은 뒤에 rather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돈과 시간을 집어넣을 겁니다. into 뭐뭐로 그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돈과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겁니다. 알려진 수익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high value이니까 다량의 혹은 많은 양의 그 뜻이죠. 알려지고 수익성이 있는 많은 상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뒤에 서브는 만족시키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여기 populous에 밑줄그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populous. 이렇게요. 인기 있는 그 popular하고 다르죠. 다수의 이런 뜻으로요. 다수의 고객의 세그먼트는 부문이라든가 혹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려져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 많은 양으로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자, 무엇보다는 친환경 상품보다는 됐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given the choice. 자, 그러한 선택을 고려하면 given이 문제 맨 앞에 쓰일 때는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sidering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한 선택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때 leave는 남겨두다. 그 뜻으로 보면 딱 좋아요. 자, 시장의 친환경 부문을 누구에게 남겨줄 것으로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경쟁업체에게 남겨주는 걸 선택할 겁니다. 일단은 모르겠는데요. B하고 C를 읽어보면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자, B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록 뭐뭐이지만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 if로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A에서는 기업은 친환경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였고 맨의 박스에서는 친환경 상품이 주류 상품보다 재료비가 더 높다는 얘기였었죠. 일단 박스하고 A가 서로 관련성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B를 쫙 살펴보니까 비록 친환경 상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친환경 상품은 자, 여기에 동그라미 cannibalize 밑에 딱 보이죠? 무슨 얘기니? 잡아먹다라는 뜻으로 밑에 해석이 됐죠? 그쵸? 그러면 얘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친환경 상품이 주류 상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지. 역시 무엇은 아닌 것 같아요? 매니아 박스하고 관련된 재료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A하고 B는 박스하고 다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C에서 뭐가 나오는지 재료 비용과 관련된 재료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지 이렇게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비록 친환경 상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회사에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주류. 그 다음에 오퍼링이라는 것은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류 상품을 잡아먹을 겁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Company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with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뭇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주류 상품을 가지고 주류 소비자들에게 말 그대로 뭐 만족시키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 뜻으로 봐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주류 상품을 가지고 주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회사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처럼 보이는 거야?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 잡을 수 있겠냐? 여기 동그라미. 야, 회사가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회사가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건 회사가 무엇을 투자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가 될 수 있겠니? 투자한다라는 것은 머니하고 타임이 되겠죠. 감 잡았네. 뭐가 보이고? 컴퍼니스 보이고 투자 결정,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얘기죠. 그렇죠? B 다음에 A가 나온다라는 거 바로 감 잡을 수 있고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는 C를 읽으면서 뭐만 생각하면 되겠니? 맨의 박스에 나온 것처럼 인그리디언트의 코스트하고 관련된 내용이 시작하는가 그거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딱 C를 살펴보니까 게다가 자, furthermore의 동그라미 같은 성격 추가 적어주세요. 앞쪽과 비슷한 내용으로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furthermore의 동그라미 치고 같은 성격 추가. 자, 그러면 제한적인 재료의 리스트와 디자인의 기준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무엇으로?
ingredient로 추가되는 내용이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가 뭐가 보이냐면 such product가 딱 보이죠. 그러한 상품인데요. 일단 such 다음에 쓰이는 명사는 앞에 나오는 거죠. 그쵸? 앞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품은 재료가 좀 제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설계 기준도 좀 까다로운 당연히 앞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green product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기 앞쪽에서 여기 딱 적어주세요. be typical of 뭐뭇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적어주세요. be typical of 뭐뭇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자, 그러한 상품의, 즉 친환경 상품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제한적인 재료의 리스트와 디자인의 기준은 친환경 상품을 주류 상품보다 inferior, 그래서 질이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핵심적인 성능 측면에서,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인터는 그 다음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 높은 비용과 낮은 성능은, 자, 단지 작은 비율의 고객층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attract는 끌어들이다,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 상품은 재료 비용도 많이 들고 설계 기준도 까다로운데 만들어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류 상품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기업들은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투자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환경 상품은 누구에게 남겨주고 틈새를 노리는 경쟁업체에게 남겨두고 그들은 그냥 주류 상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결론이 바로 A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C, B, A가 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뒤쪽에 4번의 별표. 4번의 별표. 이거 잘 봐야 돼. 자, 일단 그 처음에 딱 보니까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니까 잘 따라오세요. 전문가들을 identify 해왔습니다. 여기서 identify는 바로 무슨 뜻일까요? 적어주세요.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런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즉 전문가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발견했다라는 거야. 무엇을? 많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measure는 바로 어떤 뜻? 이 뜻으로 봐야죠. 그렇죠? 원래 measure는 측정이나 측정치란 뜻으로도 쓰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거리라든가 혹은 크기 따위를 재보는 건데 야, 근데 거리라든가 크기 따위를 재는 게 왜 조치란 뜻이 될까요? 특별한 조치가 단행되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크기라든가 규모를 측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조치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전문가들은 많은 조치를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프로모트, 촉진하는 불행히도 그 조치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비용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여기에서 cost effective라는 것은 비용 효과적인, 즉 비용 효율적인 이렇게도 가능해요. 비용 효율적인, 비용 절감적인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energy efficient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이렇게 보이네. 자, 이건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잘 봐요. 나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니? 앞문장 전체니? 아니지. 그치? 앞문장 전체는 뭐가 나왔어? 전문가들이 그 발견한 많은 조치들이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였지. 근데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요구사항이니? 아니죠. 그쵸? 그래서 this는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cost effective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용이 효율적인 것.
됐죠? 비용이 효율적인 것.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맨 위에 박스를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 같아요?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려는 조치를 발견했지만 그건 비용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딱 A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건 자, 직접적인 리퍼커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and를 통해서 최소한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내용이겠죠? 그쵸? 근데 딱히 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B나 C를 읽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직접적인 리퍼커션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individual level에서 이렇게 딱 보이죠? 일단 잘 읽어야 돼. 자, 그리고 뒤에 level 다음에 여기에 콜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딱 콜론이 보이면 이 콜론 앞과 뒤는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쵸? 따라서 콜론 다음 내용을 잘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각 덩어리의 의미와 성격도 중요하지만 늘 해석할 때는 이미지를 잘 그려줘야 돼요. 인디비주얼하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비주얼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 뜻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인디비주얼은 또 다른 쓰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콜론 다음에 부연 설명을 읽어야 돼. 자, 이건 인디비주얼 수준에서 직접적인 리퍼커션, 영향 혹은 반향 이것을 갖는데 자, 인디비주얼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인디비주얼은 이게 인디비주얼인 거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두드렸을 때 울려 퍼지는 소리 그거예요. 그래서 반향이 있다. 뚱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는 인디비주얼은 가정과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그 전기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장은 기여합니다. 어디에? 일자리와 기업의 창출을 통한 경제에 기여합니다. 일단 A를 읽기는 했는데 박스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느낌 말고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를 봅니다.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이렇게 보이죠? externality는 외부 요소 혹은 외적 요인 그 뜻이죠. 여기서 significant는 당연히 중요한 뭐 그 뜻이겠죠. 자, 그러면요. 자, 중요한 외적 요소가 있습니다. take into account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죠. 고려하다 그 뜻이죠. 그렇죠?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외적 요소가 있으며 또한 거시 경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보이네요. 자, effect는 바로 무슨 뜻? 영향, 결과 그 뜻이죠. 그래서 밑에 repercussion의 의미를 준 거예요. 반향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석하라고? 영향으로 해석하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A하고 B를 짜 읽으면서 B 다음에 최소한 A가 나온다라는 감 잡을 수 있겠냐? 왜? 여기서 지금 맨 처음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이펙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리퍼커션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쵸? 그래서 B 다음에 일단 A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리고 나서 거시 경제적 영향이라는 건 어떤 수준에서 보는 거야? 이 수준에서 보는 거죠. aggregat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인 총합의 그 뜻이죠. 전체적인 총합은 무슨 말이야? 전체로 이렇게 딱 크게 보는 것이 aggregate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individual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aggregate level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보는 거라고? 국가적 수준으로 보는 거라고. 그쵸? 국가적 수준으로 보는 거라고. 즉, 국가적 수준으로 보는 macroeconomic effect가 있고 individual 수준으로 보는 무엇도 있다고?
바로 repercussion effect도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 다음에 A가 온다라는 것을 감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C, B, A가 답이 될까요? 일단 요거 봐야죠. 그렇죠? 자, C를 살펴보니까 자, 그러나 참고로 이제 however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강조할 때도 쓰이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자, 그러한 일단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단서가 되는 건 지금 서치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비용이 효율적인 거, 비용 절감적인 거, 요건 당연히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맨 앞에 박스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죠. 그쵸? 야, 근데 여기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에너지 효율성 아닌가? 자, 그럼 뭐 B 다음에 C가 나와도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한 비용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이 효과적인 면을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비용을 살펴보고 성취된 감소를 비교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C, B, A가 맞는데 왜 C 다음에 B가 나올까요? 저도 이거 헷갈려서 이거 3번으로 골랐거든요. B, C. 그러니까 왜 C 다음에 B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까 선생님이 연결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여기 봐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가치 판단이 보이면 뒤에 뭐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치? 그러면 왜 CBA가 답이 되겠어? B 앞에 뭘 집어넣고 because를 집어넣고 C하고 B가 연결이 되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문제 푸는 요령들은 다 알아요.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덩어리의 의미와 성격 다 알겠지만 마지막에 디테일한 이런 연결과 관련된 부분을 놓치니까 우리가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쵸? 잘 봐요. 자, 계산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외적 요소와 거시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거시경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C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not is라는 가치 판단이 B의 첫 부분에 because가 생략되면서 B가 바로 C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얘기를 또 다른 순서배열 얘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문장 삽입에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admittedly, of course 그 얘기를 또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요령들이 한 80% 정도는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20% 때문에 정답 근처로 갔다가 헷갈리는 거야. 나머지 20%의 그 디테일을 우리가 잘 보완하면 이제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뭘 한 가지 볼 거냐면 잘 봐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잘 봐요. 사실은 그 글이라는 건 잘 봐요. 어떤 그 글을 쫙 써 나가면서 선생님이 아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보자. 그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그 글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봐요. 자, 앞에서 지금 조치라는 단어로 뭘 쓴 거야? 예를 썼죠? 그렇죠? 예를 썼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measure를 썼어요. measure를. 자, 그리고 나서 C에서 뭐가 보이냐면 C에서 자, calculation이라는 게 보입니다. calculation이라는 거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B에서는 뭐가 보이냐? 이런 게 딱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이코노미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냐? 잘 봐요. 자, 원래 이제 조치라는 건 다른 단어를 써도 돼요. 그쵸? 액션을 써도 되고, 스텝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measure를 썼죠. 왜? 전체적으로 다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사람은? 경제적인 면, 비용적인 면, 계산을 해야 되는 면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 계산한다라는 거 요거 자체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넘버의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담고 있지. 그 다음에 뭐뭇을 고려하다 그랬을 때 consider를 써도 돼. 근데 왜 take into account를 썼을까? account에서 어떤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넘버의 느낌을 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제도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넘버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 나중에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밑줄어휘라든가 빈칸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어카운트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맞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어카운트에 빈칸을 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뭘 골라줘야 돼.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숫자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거 측정하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싹 다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요게 맞겠다. 빈칸이라든가 밑줄어휘로 나왔을 때 어카운트라든가 앞에 나오는 얘라든가 이렇게 딱 밑줄로 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통일성을 갖게끔 글을 쓰려고 했구나. 알겠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 건데요. 어디로 갈 거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장 삽입을 풀어볼 건데요. 자, 8번 밑에 자, 적어주세요. 비슷한 내용을 두 번 쓰니까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문장 삽입 렉처 포인트에 적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얘네들은 순서하고 삽입에서 헷갈릴 때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요령이 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덩어리 단위로도 이렇게 연결이지만 문장 단위로도 저런 연결들을 같이 생각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순서 배열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은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이미지나 성격이나 카테고리도 같이 따지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문장 삽입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제시문을 읽을 때 일단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가 있는지 표시한다. 그 다음에 대강 무슨 말인지 키워드 정도는 파악한다. 됐죠? 대강 무슨 말인지 키워드 정도는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절과 연결을 의식하면서 읽는데요. 연결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 감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잘 들어야 돼. 자, 특히 문장 삽입에서는 상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위 개념을 먼저 주고요. 하위 개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상위 개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하만 생각하지 말고 사례 주고 포괄하는 말, 즉 요 자리에 therefore를 쓰지 않고 요 자리에 for example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바로 테니스와 수영을 즐깁니다. 테니스와 수영을 즐깁니다.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야, 단절은 뭐가 있었니? 단절. 그렇죠? 대상의 단절.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격.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다음에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니,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제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시제가 바뀌는 부분. 자, 일단 대상, 성격, 내용 이걸 생각하고 마지막에 전자 안 보이면 전체 문장에서 전체 지문에서 시제를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본다. 동일 시제끼리 연결하고 시제가 다르면 단절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기본적으로 구성은 몇 개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다룬 글이라면 상, 하, 상 그런 느낌을 가져갈 거고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첫 번째 내용이 어디까지고 두 번째 내용이 어디부터인가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덩어리를 최소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특히나 순서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삽입에서 내가 쭉 읽어보는데 요게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실험을 다루거나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의 느낌이에요. 그쵸? 잘 들어. 실험, 연구, 조사는 흐름의 단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에 관해서 쓴 글이라면 중간에 흐름의 단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바꿔 말하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절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자, 보통 실험, 연구, 조사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요게 이제 제시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거야.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할 거야. 근데 목적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과정이 보이고 과정 다음에 뭐가 있겠니? 근데 잘 봐요. 과정과 결과를 딱 끊고 나서 흐름의 단절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 조사가 나온다면 맨 위에 제시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단절을 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제시문이 과정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결과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이러한 요령을 가지고 지금 문제 풀어주세요. 한 문제 풀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8번이죠? 그쵸? 8번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네. 46페이지 8번만 풀겠습니다.
흐름의 단절이 느껴집니까? 아직 풀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안 느껴집니까? 전체적으로 두 개를 다루고 있다는 글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쵸? 우리 과학과 예술. 그쵸?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소라는 연결어 있죠? 소라는 연결어는 사실상요, 별로는 아니다. 큰 도움 안 돼요. 큰 도움 안 돼요, 사실상.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잘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나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소는 앞쪽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서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었지. 아, 저번에 그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연결어가 맨 마지막에 활용되는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얘는 도움이 안 돼요. 앞에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뒤인데 뭐 봐야 돼.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안 보이면 밑에서 단절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There was a social pressure for us to come up with 이렇게 보이죠.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투부정사 이하가 딱 보이는데요. 이렇게 pressure하고 투부정사가 보통 같이 쓰이는 거예요. 뭐뭐 하려는 압력. 자,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가 딱 보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예술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예술이 come up with 해야 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come up with는 바로 무슨 말이야? come up with. 뭐뭐와 함께 다가오다 그 뜻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따위를 제시하다. 그쵸? suggest하고 비슷한 의미네요. 자, 예술이 제시해야 한대. 어떤 거? 몇 가지? vocation 밑에 보이지? 소명이라는 걸 제시해야 된대.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 뒤에 대시 딱 보이죠? 대수별표. 이때 대수는 어디 앞에 쓰였어? 동사 앞에 쓰였지. 아니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니까.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죠. 내용 파악에 문장이 길어질 때 단서가 되는 것 관계대명사 다음이 중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예술이겠죠? 예술과 무엇을? 과학을 구별하고 동시에 예술을 과학과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위에서. 그쵸? 스태처가 지위라는 뜻이죠. 그쵸? 지위에서. 자, 그러면 아무튼 예술과 과학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을 동등하게 만드는 약간의 소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예술에게. 자, 그리고 이따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술 표상 이론은 사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읽어갑시다. 표상 이론 그 말 자체가 웃기는데요.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론인데, 자, 그건 취급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과학자의 워크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work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죠. 그쵸? 예술가에게는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과학자에게는 연구라고 해석해줘야 맞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작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가리키는 것서 work인데 여기서는 연구라고 봐줘야 맞겠죠? 과학자니까. 비슷하대. 말하자면 둘 다 외부 세상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대. 앞에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얘기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러나 19세기까지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의 비교는 자,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be bound to 동사원형. 무슨 말이니? be boun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으로 bound, 묶여 있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주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야? 자, 앞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but 하면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를 무엇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 자, 예술가가 어떤 면에서 뒤에 나오는 요런 면에서 푸어하되 무엇보다?
과학보다. 잘 들어. 그러면 참고적에서 poor relation을 천덕꾸러기 쓰지 마. 쓰지 마. 그렇게 외워봐야 전혀 도움 안 된다. 아무튼 poor라는 거 보면 돼.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자, 처음에는 과학과 예술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둘이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과학과 예술이 있는데 예술이 이렇게 된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어떤 의미니? 과학이 더 낫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됐는데 예술이 떨어졌잖아. 그럼 과학이 더 낫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돼. 그 뒤에가 바로 그 얘기인 거야. 자,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과학은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엣지의 동그라미. 이 단어는 꼭 기억해라. 가장자리만 생각하면 안 돼. 가장자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장자리만 생각하니까 이걸 답을 못 찾는 거야. 그 맞아요. 어드밴티지라는 뜻이에요. 장점, 우위 그 뜻입니다. 야, 근데 가장자리가 왜 어드밴티지가 돼? 그렇잖아. 자, 가장자리가 있어. 그게 왜 어드밴티지가 될까? 가장자리라는 것은 어떤 한 단계의 마지막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이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가장 유리한 시점인 거야.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 올라가기 가장 유리한 거니까 어드밴티지, 장점, 우위 그 뜻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자 봐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예술가가 푸어하대. 바꿔 말하면 과학이 낫다라는 얘기잖아. 맞았지? 그치? 과학이 분명히 무엇을 가졌다고? 우위를 가졌다고. 됐죠? 그쵸? 우위를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잘 들어. 과학이 긍정적이란 얘기는, 과학이 더 낫다란 얘기는 예술이 형편없으며 예술이 부정적이란 얘기지. 그치? 지금 잘 봐. 1번하고 1번의 마지막에 쓰였던 이 문장과 2번이 지금 약간 대우명제 필로 연결이 된 거잖아. 그치? 근데 뒤에 쭉 보니까 예술이 전문적으로 한대. specialize in. 무엇을? 자, 감정의 표현을 전문적으로 한대. 그리고 그게 매력적이래. 예술이 매력적이래. 예술을 좋게 보는 거잖아. 답이지? 성격의 단절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잘 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잘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니? 자, onto에서 어는 가로로 묶으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볼 거야? 홀. 잘 나온다.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렌더는 두 가지 뜻으로 꼭 기억합니다. 렌더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왔을 때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make, 뭐뭇을 만들다. 그때는 make. 그쵸? 야, 근데 렌더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쓴다. 명사, 명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패턴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 이거 얘를 앞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나? 그쵸?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뒤에 뭘 쓰는 거야? 뭐뭐에게 to 다음에 to 대신에 이걸 쓴 것 뿐이에요. to 대신에 onto를 쓴 것 뿐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잘 봐요. 자, 목적어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명사 형태지. 그치? 잘 들어. 우리 이 형태 봤다. 동사, 명사, to 명사지. 그치?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봤던 게 A를 비롯해서 여기다 뭐가 있었니? 요거 있었지? 그치? A를 비롯해서 A를 비롯해서 여기다. 근데 이게 좀 길어져. 목적어가. 그럼 뒤로 보내도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만 쓴 거야. 그냥 to라고 생각해도 돼요. onto, into 그냥 to를 먼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예술은
예술이 과학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술은 과학에게 자신만의 것을 주었어. 뭘 준 거야? 객관적인 세상의 탐구를 주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겨두었지. 무슨 말이냐고. 비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알겠어요? 비교하게! 그러지 말고 비슷하게. 그쵸? 비슷하게야. 요거. comparably 이렇게 나오면 비교하게 그 소리 말고 비슷하게. 따라서 comparably 이렇게 나왔을 때도 비슷한 그 뜻이다. 알겠죠? 자, 그렇게 나머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